열방약국 말기암 통합요법 상담소입니다. 암치료 건강관리 지침서 말기암 전이암 완전정보 작가는 김훈하님입니다. 지금 현재 노원구에 열방약국을 개업해서 20년간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21년에는 열방약국 유방암 상담소를 출간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2년에 아버지가 폐암 4기 판정을 받고 다시 극복하기 위한 공부에 몰입했다고 합니다. 차례를 보면 1장 4기 폐암에 걸린 아빠와 유방암 2기 딸의 슬기로운 대화. 몇 년을 살지 결정하세요. 아빠 항암할 때 짜증내지 마세요. 짜증 안 내는 게 쉬울까요? 2장 암세포의 독특한 생존 방식. 3장 다양한 병기법 이해하기. 4장 3중 음성 유방암. 5장 세계 통합 치료 현실. 6장 암의 먹이를 없애라. 3개월의 기적 만들기.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암은 나이를 불문하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안심할 게 아니고 이게 좀 무서운 병이긴 하죠. 그래서 자세한 정보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움이 많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기암이 6개월 만에 사라졌다. 열방약국 말기암 통합요법 상담소. 구성은 먼저 1장 4기 폐암에 걸린 아빠와 유방암 2기 딸의 슬기로운 대화. 2장 암세포를 알면 치유 전략이 보인다고. 3장 항암제가 암세포를 다 죽이지 못한다고요. 4장 3중 음성 유방암의 치료 방향. 5장 최신 연구가 밝히는 천연물의 효능. 6장 전이암, 말기암 환자의 관리. 특별히 아프다거나 문제가 없이 살다 보면 계속 별일이 없을 것 같고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와중에 남의 일로만 여겼던 암이라는 병이 문득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충격을 넘어서 믿기지 않을 수 있지만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치료에 집중해야 합니다. 의학이 발전을 거듭해오는 가운데 암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졌지만 말기암의 사망률은 여전히 또 높은 상태이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항암 치료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몸을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 알만 먹으면 큰 병도 씻은 듯이 나아버리는 약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저자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었고 아버지는 폐암 말기입니다. 유튜브에서 암을 극복하는 식생활 습관이나 본인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서 책에 더 호기심이 갔습니다. 약사라서 물론 해박한 지식이 있겠지만 암 진단 받기 전까지는 일에 집중하느라 건강을 돌보는데 소홀했다고 합니다. 직접 맞닥뜨리고 나서는 정신이 번쩍 들게 됩니다. 아버지는 4기까지 간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마음은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저앉지 않고 식이요법에 대한 연구를 해서 병원 치료와 함께 병행한 것이 큰 효과를 보게 됩니다. 암은 0기부터 4기까지 형태나 진행형이 사람마다 각각 달라서 치료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종양의 크기에 따라 선항암 후 수술로 진행될 수 있고 수술 없이 항암 치료만 하거나 수술 후에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병행하거나 수술만 하고 항암은 건너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에도 살았다 죽었다를 반복한다는 암세포가 몸 안에서 정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 모르겠으나 이것을 정상세포로 돌릴 수 있다면 그 또한 획기적인 일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식이 건강에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런 식생활은 나는 힘드니까 남 이야기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에 쉽게 닿아 있고 맛으로 유혹하는 가공식품들이 넘쳐납니다.
그것을 빼면 무엇을 먹어야 하나 할 정도로 어린아이 때부터 주식이나 간식으로 치킨, 라면, 빵, 튀김, 냉동만두, 핫도그 등이 일상에 함께합니다. 말기암 환자가 세상의 삶을 끊고 시골로 들어가 자연식을 먹으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고 나서 암이 치유되는 일이 드물지만 가끔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일상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음식을 먹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저자는 식이요법에서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는 것이 몸을 회복하는 데 좋다고 하는데 강황, 구기자, 황금, 청어 등의 한방재료를 주로 일컫고 있습니다. 항암요법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암세포도 내성이 생겨 100% 뿌리를 뽑기 힘들고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치료와 수술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평소 생활 습관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 고민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면 바꾸어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에서 과잉검사나 진료에 대한 비판이 따르기도 하지만 암을 비교적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치료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읽어볼게요. 캐나다 맥길 암센터 암종양 의사 118명에게 본인이 암 환자가 된다면 화학요법제를 투여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놀라운 대답은 75%는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81%는 절대 시스플라틴을 맞지 않겠다고 했다. 물론 본인은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게 항암을 권한다고 답했다. 아이러니하지만 이것이 암 전문가의 진짜 속마음이다. 나는 전면적으로 항암을 부정하지 않는다. 먼저 항암제로 암의 큰 덩어리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또 가능하면 수술로 암을 제거하면 좋다. 하지만 말기암인 경우는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이 더 많을 것이다. 항암 치료를 하면서 적절한 영양요법으로 체력을 유지하면서 암을 줄이는 작전이 중요하다. 암 환자의 22에서 67%가 영양 결핍과 영양 실조로 인해 죽음에 이른다. 암 치료를 할 때 식사하지 못할 단계까지 항암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상적인 식사를 해도 포도당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젖산이 배출되고 암의 성장에만 모든 에너지가 쓰이게 된다. 종양이 영양분을 다 써버려서 체중이 급격히 감소한다. 말기암 환자는 암 발견 당시 5에서 10kg의 체중이 빠지게 된다. 암이 급격히 자란다는 뜻이다. 암으로 영양이 가지 않는 식단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일본 의사 사겐 이시주쿠는 정제되지 않은 동양 음식으로 자신의 암을 치유했다. 그가 주장한 음식은 매크로바이오틱스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식단의 특징은 지방이 적고 채소 섭취를 통한 섬유질이 많다. 이 식단은 산성 체질을 약 알칼리성으로 바꾸게 한다. 콩, 해초 등 천연물에서 강력한 항암물질을 쓴다. 해조류를 통해 갑상선 기능을 올린다. 이것은 한국인의 전통 식단과 비슷하다. 말기암 환자는 한국인의 식단, 잡곡밥, 된장국, 나물류, 해조류, 각종 찜 요리를 섭취하면 아주 훌륭하게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다. 현대의 암 환자는 이러한 식단에서 벗어나 서양식 식단을 따르면서 생긴 생활습관병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양요법은 영양 실조를 막고 면역계를 자극하고 암세포에게 식량을 주지 않는다. 항암제와 방사선요법으로 인한 독 부작용이 감소한다. 영양 공급을 충분히 받는 환자는 항암제를 잘 견뎌내는 것으로 관찰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해도 암이라는 병은 큰 벽이긴 합니다. 마음가짐에 따라 충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으니 낙담은 금물입니다.